인경이에 대해서 좀 깝깝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인경이라는 캐릭터는 회색지대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인경이 어렸을 때 고모 할머니한테 받은 500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주식을 불려서 7천만 원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돈에 대해서도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이건 원래 고모 돈이니까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회색지대가 별로 없는 선과 악, 이분법적이고 절대적인 도덕률에 의해서 나눠져 있는 도덕관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 그게 안녕하세요, 쿠크닥스입니다. 이번에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보면서 인물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이 드라마를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6화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방송을 만든 거라서 그 점 고려하시고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내용도 좀 나오기 때문에 전혀 보시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인주 캐릭터가 K장녀의 아주 전형이에요. K장녀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장녀가 동생들도 돌보고 힘든 부모님도 케어하고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신분 상승을 해도 소원이 가족들이 샤시가 있는 집에서 따뜻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동생이 돈 걱정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자기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막상 그 돈을 가졌을 때도 가족을 위해서 쓰려고 했지 자기 뭐 쓴 거는 뭐 올리브영 가서 조금 이렇게 막 뭐 사고 막 이런 거 20억 갖고 있는데도 맞아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 첫째는 왜 이렇게 책임감이 강해졌을까? 이제 어디에서 유래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녀들 키울 때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양육할 때. 첫 번째가 민감한 거, 두 번째가 반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일관적인 그런 양육을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좋은 양육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엄마가 세상에 수학여행 가는데 그 돈을 셋째 딸의 그 마음이 어떨지 하나도 센시티브하지 않은 거잖아요. 첫 번째인 민감하지도 않고 그리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반응해 줬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세 번째가 일관성 있게 늘 한결같이 안 좋은 엄마.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예 엄마를 기대를 할 게 없어져요. 그러면은 애초에 빨리 꿈을 깨요. 첫째부터도. 진짜 이 말이 정말 맞는 게 첫째부터 셋째까지 모두 다 부모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요. 엄마가 돈을 갖고 야반 도주를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놀라지 않아. 충격을 그렇게 받질 않고 또 이래 약간 또, 이런. 오히려 이 극에서 이 세 자매의 부모는 고모할머니. 고모할머니가 부모의 역할을 하죠. 자기 방식을 엄청나게 이렇게 주입을 하기는 하는데 강하게 키우고 현실적으로 키우게 하려고 그런 의도인 거고. 근데 결정적으로 필요할 땐 도와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극에서 실질적인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건 고모할머니. 어른의 세계를 보여주고 위험할 때 프로텍션 해주고 끌고 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인경이에 대해서 좀 깝깝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언니나 여동생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너는 네 생각 때문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왜 못 도와주냐라고 하면서 욕을 많이 먹기도 했었는데 저는 인경이가 진짜 좀 스테레오타입 같아요. 사람이 고집이 세고 유연하지 못하고 어떤 편견에 조금 갇혀있는 실용적이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제일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느꼈던 대사가 뭐냐면 언니는 무능한데 착한 부모가 좋아? 돈 많고 못된 부모가 좋아? 라는 대사를 1화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둘밖에 없는 거야. 무능한데 착하거나 돈이 많으면 못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어떻게 보면 인경이는 도덕성의 잣대들이 훔친 돈이면 절대 쓸 수 없어 이런 정도의 도덕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돈 많은 집에 그림을 팔고 이러는 게 내 영혼을 파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내의 입장에서는 나는 내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렘브란트처럼 그림을 팔아서 내가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내의 이런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도덕주의자의 관점에서만 너무 딱딱한 공감을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데 가난에 대한 것만 공감을 잘해요. 그래서 옆에서 썸남이 지그시 바라봐도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해. 근데 그 사람이 울컥하는 지점은 가난한 사람이 죽었다. 맞아. 자기 트라우마랑 연관된 그 부분만 공감을 하는 거고 가난이라는 트라우마에 갇혀있는 그런 캐릭터일 수도 있겠다. 또 어떻게 보면 자기 거를 또 포기하는 면들이 좀 있잖아요. 이를테면 고모할머니한테 절대로 일단 안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고모할머니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는다든지 자기 가족의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밝히거나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겠으니까 나를 기자에서 자르라. 이런 부분들이 자기 걸 포기하는 상황들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신과에서 도덕률의 발달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벌을 받느냐 상을 받느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착한 사람이 되느냐 나쁜 사람이 되느냐, 이런 이제 수준에. 두 번째는 한 초등학생 정도 단계인데 이건 규칙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정도의 단계예요. 별다른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나 숙고가 있진 않아요. 그냥 규칙이고 계약이니까 한다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양심의 단계입니다. 누가 나를 지켜보거나 누가 나한테 욕하지 않아도 이건 내 내면적으로 흡수되어 있는 도덕률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오히려 유연해져요. 유연해져서 회색지대가 있다는 걸 알아요. 나쁜 행동인데 이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라는 중간 단계를 이해하는 도덕관으로 변하게 돼요. 인경이라는 캐릭터는 회색지대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인경이 어렸을 때 고모 할머니한테 받은 500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주식을 불려서 7천만 원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돈에 대해서도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이건 원래 고모 돈이니까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회색지대가 별로 없는, 유연성이 별로 없고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는 선과 악, 이분법적이고 절대적인 도덕률에 의해서 나눠져 있는 도덕관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 그게 돈과 생명과 얽힌 극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균열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근데 인경이가 또 어떻게 보면 감정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고모 할머니가 엄마에 대해서 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수학여행비를 훔쳐간 엄마였는데 옹호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엄마가 담궈진 열무김치를 참아 버리지 못하고 맛있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엄마한테 받고 싶은 사랑이 있었겠죠. 그리고 할머니한테 편지 썼잖아요. 할머니가 이런 거 싫어하는 걸 알지만 할머니 생일 축하해, 뭐 이런 얘기를 썼던 것들이 이 아이가 가진 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표출하지 못한 부분들을 술로서 대신 찾아가는 거, 결국 그게 이제 인경이 밑바닥에서 흔들어 놓은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 원상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는 가족의 거울이다. 그렇죠. 여기 이제 애가 이내랑 효린이 둘 나오는데 이내랑 효린이 둘이 닮은 듯 달라요. 효린은 깨진 거울이다. 효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아빠를 자기의 꿈을 대리로 이루어주는 하인처럼 취급을 하고 감정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원상아가. 그런 불안정한 엄마, 그리고 아빠도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막 다 깨부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안정한 모습이 보여지는 이게 아이에게 투영돼서 원만한 판판한 동그란 거울이 아니라 금이가 있고 깨져 있고 그게 자기 자신을 위험하게 만드는, 그래서 깨진 거울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내는 왜곡된 거울이다. 이내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부모의 부재 이런 걸로 인해서 결핍이 있고 거울이 이렇게 오목하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 거울에 비치면 실제 내 키보다 더 커진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이가 아니라 어른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길어 보이는 오목 거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 오목 거울에 좀 들어가야겠네요. 아하. 저는 이제 이내가 부모 두 분이 철없고 문제가 있었던 걸로 나오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내는 무너지지는 않았고, 또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림을 그리면서 이겨나가고 올 수 있는 바탕이 돼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도 언니들 같은 안정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내가 언니들이 그렇게 예뻐해 주는데 뭐 언니가 뼈를 갈아서라도 수학여행 보낼 수 있게 다 해줄게, 그걸 안 받잖아요. 그래서 이내는 왜 이렇게 안 받을까 생각해보면 무한적으로 그냥 주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경험이 아니었을까 좀 싶었고, 그래서 대가가 있어야 되니까 대가를 찾아서 효린을 옆에서 돌보고 했었는데 차츰 또 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언니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줬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되게 부적절한 거거든요. 저도 환자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보호자로 대학생 언니가 온다든지, 근데 그거는 저는 보호자로 오시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서로한테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형제자매는 서로 보호자가 아니거든요. 형제자매 관계일 뿐인데 마치 내 부모의 위상처럼 이렇게 좀 너무 높아져 버리는, 이거는 위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를 막 아주 사랑했기 때문에 얘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기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인경이를 좀 많이 주의 깊게 봤어요. 동생이나 언니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면들, 너무나 외롭지 않을까 싶었었고,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 고모 할머니 집에 맡겨졌던 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인경이가 강점이 있는 거는 그런 태풍 같은 데 속에서도 나를 묶어놓고 끝까지 이뤄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결국 회를 이어가면서 빛을 발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인경이한테 좀 끌리게 됐죠. 저는 인주. 제가 실제로 장녀기도 하고요. 저도 생각해보면은 책임감 같은 게 이제 컸었던 것 같고 그런 게 좀 공감되고 와닿고 그랬습니다. 저는 인애가 가장 와닿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되게 못하는 친구네 부모님이 같이 공부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오? 한 적이 있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가 말하는 건 돈에 관한 얘기인데 돈이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캐릭터, 청소년 캐릭터 둘, 이 캐릭터들이 돈이라는 세계에 균열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입니다. 각자 비슷한 부분, 끌리는 부분에서 캐릭터들을 좋아하게 되셨네요. 네, 술 먹는 저. 저희가 오늘 드라마 작은 아씨들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줄거리가 아닌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서 저희 얘기도 좀씩 나오게 됐는데 저희 리뷰가 6화까지거든요. 지금 이제 10화까지 나왔다고 하고요. 이제 2화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희 리뷰를 보시고 조금 더 재밌게 드라마를 즐기시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크닥스였습니다.